또 한 가지는 요즘 영상을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오디오 레벨을 맞추는 거를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상을 제작을 한 컨텐츠를 보면 오디오가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디오가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어서 음이 깨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거를 알면 사실 별거 아닌 기술인데 적절한 음향 볼륨을 가진 컨텐츠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디오 믹서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오디오 레벨을 적정 레벨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디오 믹서에 보면 폰 잭이라고 써져 있는 헤드폰을 연결하는 잭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헤드폰을 꼽아 주세요. 이어폰 말고 헤드폰을 꼽아 주세요. 이어폰은 주변 소음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헤드폰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음악 하나를 재생을 해요. 믹싱이 잘 된 음악, 클래식처럼 너무 조용한 거 말고요. 락 음악처럼 너무 크게 때려대는 거 말고요. 보통의 발라드 음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하나를 재생을 한 다음에 헤드폰의 볼륨을 적절 수준으로 맞춥니다. 여기서의 헤드폰의 볼륨은 오디오 믹서에 나와 있는 헤드폰 볼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업용 음반들은 적정 레벨이라고 불리우는 표준 레벨을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음악들이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헤드폰의 볼륨 세팅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준치가 생긴 거예요. 오디오 믹서의 헤드폰 볼륨 요 정도가 우리가 듣기 적당한 정도의 레벨이구나 라는 어떤 기준치가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1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때 폰 볼륨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음악을 끄고 마이크를 연결을 합니다. 마이크의 소리가 적정 레벨이 되도록,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 소리와 비슷한 레벨이 되도록 마이크의 오디오 볼륨을 맞추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마이크가 조그맣게 소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헤드폰 볼륨을 올리시는 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기준치가 망가지는 거니까 이 기준치는 놔두고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믹서의 마이크 레벨을 조절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들어오도록 레벨 볼륨을 맞춰주시고요. 이 볼륨을 또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굳이 마이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디오 소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믹싱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헤드폰 볼륨을 맞춰놓고 거기에 나머지 오디오 소스의 볼륨을 설정하시는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이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화질과 색감에 따라 가지고 비디오 품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디오에서 오디오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가형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소리 있죠.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컨텐츠여도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잔뜩 껴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컨텐츠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제가 한번 여러 개의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의 소리는 유선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한 소리가 되겠고요. 지금 소리는 무선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내보내고 있는 소리입니다. 야외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뉴스 진행 스타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핀 마이크, 핀을 꼽아가지고서는 사용을 하게 되죠. 오디오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비교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아이폰으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지금의 소리는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요즘 아이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녹음하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실 때 직접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내가 쓸만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생한 노이즈에 대해서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녹음을 한 다음에 오디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즉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화이트 노이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오디오 보이스까지 같이 줄어들게 돼요. 아니면 주파수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오디오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거를 기본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노이즈 없이 좋은 오디오를 수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은 좋은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디오 믹서를 정상적으로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디오 믹서에 보면 오디오 게인이라는 부분이 제일 윗단에 달려 있을 거예요. 이 게인의 한 역할은 마이크라는 애가 오디오 믹서로 전달될 때 첫 번째 단에서는 굉장히 작은 전류의 오디오 신호만 흐르게 돼요. 이거를 증폭시켜서 오디오 믹서에 전달시켜주는 애가 바로 게인의 역할입니다. 충분히 게인을 주지 않고 채널 볼륨과 마스터 볼륨까지 끝까지 올려버린다면 소리는 커지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오디오 믹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게인에다가 힘을 줘서 올리게 되는 거하고 각 채널 볼륨과 마스터 볼륨을 올리는 거는 동작하는 원리 자체가 달라요. 소리가 커지는 것 한 가지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컨덴서 마이크는 오디오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컨덴서 마이크에 노이즈가 없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방음이 되는 방에서 써야 된다고 했죠. 방음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쓰게 되면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모든 잡소리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방음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다이나믹 마이크나 아니면 핀 마이크를 쓰시는 게 노이즈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를 쓰는 게 만능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적은 오디오를 얻으시려면 제대로 된 마이크 선택, 제대로 된 오디오 믹서 선택, 제대로 된 녹음 환경 이 세 가지를 갖추셔야 합니다. 노이즈가 많은 데서 녹음 개판으로 해놓고 후반에서 어떻게 노이즈를 줄여야지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어요. 원본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딱 알아야 할 정도의 오디오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5강 스위처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